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포공항 이전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장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 지방선거와 그리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실현해야 하는 도민들의 주권행위를 말살하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정쟁을 이제 멈춰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허양진 도지사 후보가 도지사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김포공항 이전 처지 도민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한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쟁에만 매몰려서 유권자인 도민을 무시하고 지방선거를 통해 주권 행사를 하는 주권자까지 말살하는 최악의 정치 형태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를 조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어제 제주에 내려와서 당원들에게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김포공항 이전 문제 적극 대처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마자 하양진 후보는 선대위 해체 후 도민 비대위 전환 발표를 했습니다. 당대표 말 한마디에 도지사 선거를 포기하고 중앙정치 투쟁의 대리인을 자처한 최악의 형태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중앙만 바라보는 도민 무시의 진수입니다. 민선선거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정치쇼의 끝판왕이다. 능력이 안되면 도지사를 후보를 사퇴하면 될 일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취임식 날 후보로서 반드시 함께하기를 약속했었던 토론회도 불참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여당 대표와 합세의 지방선거를 코미디로 변질시키면서 우리 도민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허양진 후보도 선대위 해체가 아니라 후보 사퇴가 마땅합니다.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포공항을 이전하려고 하면 국토교통부 공항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2025년까지 공항개발종합계획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정보완을 하려고 하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공항개발종합계획 수정보완계획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형태를 볼 때 수정보완계획을 작성할 리 만무합니다. 그러면 2026년에 다시 마련되는 국토교통부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시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야 논의가 가능한 겁니다. 즉 현재의 상황에서는 논의가 불가능하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논의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기를 저 또한 바랍니다. 두 번째, 송영길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해저터널을 전제 조건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왔습니다. 해저터널을 만들어서
제주로 오가는 편의를 증진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저한테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저 또한 저희도민 또한 현재 반대의 논리가 명확합니다. 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2공항과 관련된 공항시설 확충 사업 자체가 전면 폐기될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민으로서는 해저터널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의 제5활주로를 통해서 인천 제주 노선을 확충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역대가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슬롯이 제한된 문제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빈번하는 노선인 김포 제주 노선을 대체할 만한 그런 슬롯을 확보하기 어렵고 공역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항공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최대한 노선 하루 운행 편수가 260편에 달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노선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노선을 한국공항공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는 다릅니다. 주체가 다르죠. 한국공항공사의 가장 큰 수입원은 김포 제주 노선입니다. 한국공항공사의 존립 자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문제를 한국공항공사가 동의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는 주체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김포공항 일대에 도심 항공교통 이착륙장 건설 등 모빌리티 혁신 사업 시설 조성 계획을 발표합니다. 한국공항공사도 이에 발맞춰 김포공항을 도심 항공 모빌리티, 즉 UAM이라고 합니다. 어번 에어 모빌리티라는 표현입니다. 김포공항을 도심 항공 모빌리티 허브로 발전시키고 미래 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는 계획을 2021년 12월에 합니다. 이미 UAM 실증과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1년 12월 16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여기서 3차 신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발표합니다. 여기에 김포공항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사업이 결정돼서 의결됩니다. 즉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2029년까지 2조 9,640억 원을 투자해 미래형 교통 허브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여러분, 이미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일대를 신규도시 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하고 2조 9천억 3조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몰랐을까요? 이 내용을 몰랐을까요? 이 내용을 알면서도 김포공항 이전 주장에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전적으로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관여가 없다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짓입니다. 제가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9일,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되기 전 취임식이 5월 10일에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인수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됐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공식 명칭입니다. 4월 25일 날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변인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보도자료를 냅니다. 보도자료의 내용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초 2030년까지 계획되었던,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UAM 추진과 관련된 내용이 이 보도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2025년 도심 항공교통을 상용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UAM 실증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민군 겸용 기체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UAM 이착륙장, 수도권 시범 공역, 관제 시스템 등 인프라도 구축하겠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 시범 공역, 관제 시스템, 민간 비행기와 수직 이착륙기가 동시에 운용될 수 있는지를 실증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포공항과 도심허브 공항 사업은 같이 연계해서 진행시키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 윤석열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김포공항과 연계해서 김포공항 부지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수위원회에서 4월 25일 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2025년까지 상용화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이러한 내용을 몰랐겠습니까? 이 내용을 만약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몰랐다면 허수아비 당대표인 거죠. 저는 이준석 당대표에게 묻습니다. UAM 상용화 계획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내용을 이준석 대표가 알고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수도권에서 표만 더 얻겠다는 그런 수작인지, 우리 제주도민을 우습게 보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인지, 갈라치기를 하는 것인지 이준석 대표한테 묻겠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4월 25일 날 발표한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내용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밝혀야 할 때입니다. 만약에 알고도 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모르고 했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만이 전도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대표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을 갈라치게 할 것이 아니라 진정 미래 사람을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그 충심을 제대로 이해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국책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야당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와 허양진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야당의 후보로 야당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직도 정권교체가 안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야당이 정책 결정권이 있습니까? 야당에게 그럼 주십시오. 국정을 운영하기 힘들면 저희 당에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그렇게 두렵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당과 정부의 몫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것은 더 이상 안 되니 제주도민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우리는 이로서는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 끝날 일입니다. 아니, 그 문제를, 그 입장을 누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당은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지는 것이지 야당처럼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야당도 주장만 하지 않겠습니다. 주장만 하는 그런 행태 우리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반성해야 합니다. 저 또한 반성하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중앙정치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저는 오로지 제주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면 저는 중앙정부와도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중앙 정치권과도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민주당 중앙당과도 지도부와도 도민의힘에게 바란다면 다른 목소리를 낼 것이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정치를 정쟁으로 몰아가면서 제주의 중요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성찰하고 어떻게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집권 여당의 후보의 자세에 대해서 그 당대표의 자세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는 이기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지방선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권자의 뜻을 받들고 주권자가 명령하는 대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며 따르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고 그게 동의하면 선택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또 다음 선거를 기약해야 하는 겁니다. 선거 3일 앞두고 비대위요? 말도 안 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 비대위를 해체하고 정정당당하게 정책과 공약으로 도민들의 평가를 받겠다. 도민들의 선택을 받겠다. 다시 한번 얘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민이 완벽하게 심판할 것이다. 도민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게 현장 기자회견의 형식이라 기자회견과 유세가 혼동돼서 이기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자 여러분 질문 있으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 대표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없습니까? 혹시 기자 여러분 질문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도 잘한 거 없습니다. 저희 중앙당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생기고 지역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잘 조절해야 되고 조정해야 되고 이견 차이가 있으면 좁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당 지지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감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진짜 민생에 기반해서 민의에 기반해서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혁신을 하면 혁신해야 합니다. 국민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국민의 신뢰를 받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잘못하면 우리가 요구합시다. 고치라고 요구합시다. 혁신하라고 요구합시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오늘 중앙당에 더불어민주당 제2도지사 후보 오영훈의 이름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 철회 요청의 건입니다. 6일 지방선거는 해당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후보자는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선거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에 우리 당 후보들이 발표한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수도권 지역민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선 이용객, 특히 제주도민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입니다. 제주도민들과의 수기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더욱이 제주에는 항공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또한 제2공항으로 인한 갈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지역 일꾼의 역할입니다. 부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제주의 갈등을 조정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처리될 수 있도록 중앙당의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지 제 생각이 틀렸더라도 옳더라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도민이 틀렸다면 틀린 것이고 도민이 고쳐라면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민의를 대변하는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방선거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 이후에도 저는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도민이 제주도의 미래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닌지만을 판단하겠습니다. 저의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정치적 이득을 꾀하기 위해서 중앙정치권과의 관계의 문제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도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도민의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국민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들인지, 제주도민의 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극복해왔던 제주인의 저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승리해야 합니다. 그냥 승리로는 안 됩니다. 아깝게 졌다, 아깝게 이겼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 합시다. 압도적으로 이겨서 국민에게 보여줍시다. 제주도민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줍시다. 도민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압도적인 승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율 2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투표율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이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 우리가 크게 이길 확률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주변에게 지인들에게 전화합시다. 지인들에게 문자합시다. 여러분 휴대폰 목록에 있는 여러분이 관리하는 주소로 그분들에게만 문자하십시오. 500명까지는 공짜입니다. 돈이 안 든답니다. 500명한테 전화해 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